이 여자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화려한 날들 41회. 겉으로는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한 여자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고성희. 이 여자는 과연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조종해온 가해자일까요? 오늘 41회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한 여자의 치밀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희생양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다음 리뷰 찾기 쉽습니다. 은호가 고성희의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용감한 은호가 드디어 맞서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망적인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은호는 말합니다.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 우진이 간이식, 그 간이식을 버린 딸이 해줬다는 것. 그 딸을 재혼 전에 몰래 사망신고까지 했다는 것.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은호가 이 카드를 왜 이 시점에 꺼냈느냐는 겁니다. 고성희는 이미 은호의 집을 알고 있었고 은호의 엄마를 협박했고 우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은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친구를 지키려다가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빠진 상황. 그런데 고성희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기억해. 우진이 포기하고 내 가족 협박하지 말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대답해요라고 요구하는 은호에게 고성희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여자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겁니다. 은호가 폭로하면 어떻게 될지, 폭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고성희는 침묵으로 은호를 짓누릅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나타납니다. 은호가 왜? 성재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새어머니와 은호가 아는 사이였다는 것. 아니,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정말 섬뜩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재가 묻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은호의 생모예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성재는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은호가 입양하라는 사실, 우진이가 간이식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간이식의 기증자가 은호였다는 사실. 우진이가 간이식 받은 거였어요. 은호가 맞아요. 이 대사가 왜 중요할까요? 성재는 지금까지 고성희를 완벽한 새어머니로 믿어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성애가 넘치는 여자로요. 하지만 이 순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딸을 버린 여자, 딸을 사망신고까지 한 여자, 그리고 그 딸의 간을 아들을 위해 이용한 여자. 성재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고성희는 성재를 불러앉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재야, 난 너한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짓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야. 여기서 고성희가 사용하는 전략은 정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합니다. 버려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뭘 알아? 너희 엄마 너도 버리고 나갔잖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성재의 친엄마도 성재를 버렸으니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식으로요. 두 번째,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외로웠던 가슴을 채워준 사람이고 이쁜 영라를 낳아준 사람이고 너 7살부터 키워준 사람이고 내 아버지한테 헌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야. 이건 정말 치밀한 심리 조작입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지키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요. 세 번째, 최종 카드를 꺼냅니다. 내가 칼로 내 모가지 치겠단 말이잖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몽둥이 칼을 휘두르고 싶어. 그래서 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걸 내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니?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 인질극입니다. 고성희는 성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진실을 말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거나
침묵해서 아버지를 보호하거나, 그리고 이 선택 자체가 성재를 괴롭히는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성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옳은 일은 명확합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하지만 그 진실이 아버지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정의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호와 지혁이 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왜 은호조차 성재에게 신중하라고 말할까요? 은호는 이미 고성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나 때문에 과거가 들통나고 자기 위치가 무너지게 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은호의 이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고성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왔습니다. 친딸을 버렸고 사망신고까지 했고 아들의 간이식을 위해 버린 딸을 다시 찾아와 이용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자신의 과거가 폭로되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만히 무너지는 걸 지켜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남편 박진석 회장이 우진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어. 비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우진 씨 이번 학기 휴학했답니다. 아파서요. 간경화로 인한 간이식을 회복해서 휴학했다가 며칠 전에 자퇴서를 냈답니다. 간이식, 자퇴. 박진석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뻔한 병에 걸렸다는 것도, 간이식을 받았다는 것도,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도. 왜 고성희는 남편에게 이 모든 걸 숨겼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진의 간이식 기증자가 자신이 버린 딸 은호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고성희의 통제욕과 연결됩니다. 고성희는 모든 걸 자신이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조차도 자신의 계획 밖의 변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진은 고성희에게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진이 은호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고성희에게 이건 단순한 독립이 아닙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영나. 고성희가 애지중지 키워온 딸. 조신하고 차분하고 순종적이기만 했던 딸이 가출을 감행합니다. 아버지, 저는 독립합니다. 나이는 이미 성인이고 앞으로 아버지께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고 자립하겠습니다. 영란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박진석은 단호하게 반대했죠. 수조이 그룹 딸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지. 하지만 영란은 묻습니다. 아빠 대답해주세요. 내가 왜 맞아야 돼요? 나 웹툰 작가면 왜 안 되는데요? 난 아빠 딸로 태어난 박영나고요. 수조이 딸 안 해도 돼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영나가 자아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나는 말합니다. 아빠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엄마 아빠 말에 무조건 내내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너무 얌전하지 않았어요? 영나는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성희의 통제 아래에서 재벌가 딸이라는 틀 안에서 영란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고성희가 쌓아올린 완벽한 세계. 재벌가 안주인. 사랑받는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재는 알아버렸습니다. 은호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우진은 탈출했습니다. 영란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성희의 통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고성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성희는 더 위험합니다. 은호가 말했죠. 할 사람이에요. 우진이 이용해서 더 가지려고 수단 방법 안 가렸는데 지금 가진 것까지 잃게 되면 나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고성희는 자신의 몰락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희는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선제 공격형 인간입니다.
성재가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고성희가 먼저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포장해서 박진석에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보, 사실 내게 숨겨왔던 과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고백하면서 피해자 포지션을 선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호와 우진은 안전할까요? 고성희는 이미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했죠. 이 여자가 더 궁지에 몰리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법적 수단, 금전적 압박,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세 번째, 박진석 회장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성희는 확신합니다. 내 아버지 성격 잘 알지. 믿음이 첫 번째고 마지막인 사람이야. 그 믿음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 박진석은 첫 번째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는 배신을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고성희의 과거가, 고성희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 이혼은 불가피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박진석이 과연 성재의 편을 들까요? 고성희의 편을 들까요? 박진석에게 고성희는 단순한 아내가 아닙니다. 외로웠던 자신을 채워준 사람, 영나라는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준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박진석은 고성희를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성재의 선택으로 수렴됩니다. 성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의를 택할 것인가, 평화를 택할 것인가. 진실을 말하면 정의는 실현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통받을 겁니다. 침묵하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고성희는 성재에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를 생각해. 중요한 건 그거야. 알게 되면 제일 불행해질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거. 이건 정교한 심리 조작입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계속 속고 사는 것을 방치하는 게 진짜 배신일까요? 성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41회가 끝나고 우리에게 남은 건 불안입니다. 고성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진은 어딘가에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성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호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은 진실을 알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성희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해에 깔리게 될까요? 이 회차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거짓을 쌓아온 한 여자의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과연 피해자였을까요? 그녀가 말하는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진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처음부터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화에서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궁지에 몰렸을 때 꺼내들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성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박진석 회장은 진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음 화를 보고 나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